오늘은 두세 달째 마그네슘이며 온갖 영양제를 먹고도 눈꺼풀 떨림이 계속되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57세 영화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영화님은 목소리도 크시고 성격도 불같은 소양인 체형의 남성이세요. 소양인 체질은 타고나길 신장의 기능이 약하고 심장에 열이 잘 떠서 상체가 하체에 비해 실해 보이고 성격도 외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영화님은 부인과 함께 저에게 상담하러 오셔서는 병원에선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신의 눈꺼풀 떨림이 왜 이렇게 낫지 않는 거냐며, 어딜 가면 이걸 먹어봐라, 또 저길 가면 저것 먹어봐라 해서 이것저것 집에 영양제만 쌓여간다고. 그런데 이게 조금 낫다가도 다시 똑같아지니 영양제는 이제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남들은 마그네슘만 먹어도 많이 나았다 하는데 자신은 왜 아무 효과도 없는 거냐며 저를 보며 한약으로는 고칠 수 있는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투정을 부리시네요. 왜 와이프가 그렇게 영양제만 먹지 말고 병을 제대로 알고 고쳐보자며 한약을 드시게 하려고 저에게 억지로 모셔왔던 거였거든요. 저는 영아님이 짜증내시는 것이 10분 이해가 되어요. 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도 눈꺼풀 떨림이 쉽게 가라앉질 않고 병원에서도 특별히 고칠 방법이 없다 하시니 괜시리 불안해지고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거기다 종합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젊은 약사가, 그것도 동네 약국에서 고칠 수 있겠냐며 영 신뢰도 안 가셨을 테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실 영화님께 제가 요즘 평소보다 피곤하시거나 신경 쓰시는 일이 있으세요? 혹은 다른데 불편하신데는요? 라고 물으니 영화님은 눈꺼풀 떨림 외에는 특별히 불편한 데는 없고 식욕도 대변도 좋고 피곤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고 잠도 잘 자는 편이라며 신경이야 다른 사람들처럼 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시며 크게 별다른 일은 없다 하시네요. 그럼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 같은 드시고 계시는 약은 있으세요? 라고 여쭈니 혈압약 한 알에 고지혈증 약 한 알, 그 밖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영양제, 혈액 순환제며 오메가3는 계속 드시고 계시는 중이시래요. 영화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눈꺼풀 떨림이 계속될 만한 특별한 원인은 없으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맥박을 좀 보자 했어요. 왜 맥박의 파동을 느껴보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령 원래 가지고 있는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속의 열은 평소 얼마나 되는지, 또 평소에 긴장을 잘하고 예민한 체질인지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인지, 게다가 혈액은 또 얼마나 걸쭉하며 혈관은 노폐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맥박의 파동을 오랫동안 느껴왔던 저에게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요. 그럼 용화님의 맥박은 어땠냐고요? 용화님은 오른쪽과 왼쪽 맥박의 파동이 보통 사람보다 약 30에서 40%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횟수는 75 정도로 열감이 있게 느껴졌어요. 이 말은 평소 맥박은 65 정도인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심장에 열이 10 정도 차 있는 상태? 가령 차의 성능이 70% 정도인데 이런 차를 무리하게 몰아 엔진에 열이 자꾸 차가 계속 뜨거워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상태로 시간이 오래 흘러 이젠 엔진과 차 내부에 찌든 때가 상당히 끼어 있는 상태라고 느껴졌어요. 왜 영화님의 맥박의 파동을 자세히 느껴보면 맑고 깨끗한 건강한 느낌이 아닌 혈액이 약간 무겁고 탁하면서 혈관이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화님은 평소 크게 피곤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다 하셔도 맥박에선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지금도 몸에 무리가 되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늘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사시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일상을 살다 보니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밟아 엔진에 금방 열이 차오르듯 몸에도 열이 쉽게 차올라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혈관은 혈관대로 긴장하고 수축한 상태에서 혈액에 열이 차오르니 어느 순간부터 눈꺼풀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운반이 안 되어 눈꺼풀 떨림이 시작되셨겠지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혈액과 혈관에 조금씩 노폐물까지 쌓이면서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활발히 안 되니 한번 생긴 이 병이 잘 낫지 않고 오래갔던 거였고요. 그러니 지금 계속되는 눈꺼풀 떨림을 고치기 위해선 약해져 있는 체력부터 먼저 올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체력은 인체 호르몬 기관인 부신의 기능과 직결되니 부신의 기능부터 제대로 강화시켜야 하죠. 여기에 혈관이 긴장되고 혈액에 열이 차 있는 것을 간과 심장의 열을 식혀주는 약초들로 풀어주고, 간을 자양하여 혈액의 질을 건강하게 올려준다면 얼마 안 된 눈꺼풀 떨림 정도는 그 어떤 치료보다 한약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영화님은 약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 한번 먹어보겠다며, 왠지 약사님 말씀을 들으니 나을 것도 같다며 희망이 생긴 듯 좋아하셨어요. 참고로 영화님에겐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처방엔 소화를 도와주는 약초들과 혈관에 쌓인 노폐소를 녹여주는 약초들도 필요했어요. 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소화력은 자연스레 약해지고 혈액도 조금씩 탁해지면서 혈관도 계속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체력을 올리고 혈액의 질이 좋아져도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가면 눈꺼풀 말단까지 혈액이 제대로 통할 수 없으니 당장의 눈꺼풀 떨림이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혈관과 혈액을 늘 맑고 탄력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했거든요. 물론 눈꺼풀 떨림이 급격한 스트레스로 때론 피로가 급격히 쌓이면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마그네슘이나 혈액순환제, 아니 체력을 올려주는 보양식만 잘 먹고 잠만 푹 자도 며칠 만에 금방 회복되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님처럼 2-3달이 지나도 눈꺼풀 떨림이 낫지 않고 이런저런 영양제를 먹어봐도 별 효과가 없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인체 스스로의 회복 능력, 즉 오장육부 자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의 기능과 힘이 약해져 있다고 봐야 하죠. 특히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제일 많이요. 여기에 영화님은 혈관이 경직되고 혈액이 탁하고 무겁게 흘렀던 것이 병이 오래 가는데 또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고요. 하지만 영화님처럼 소양인 체질로 체력과 혈액이 약해지고 열이 차고 혈액이 껄쭉해진 눈꺼풀 떨림 말고 인체에 양기가 부족한 소음인 체질에서 눈꺼풀 떨림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면 이는 심장과 혈액에 양기가 부족하여 눈꺼풀 말단까지 기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걸로 보고, 주로 심장과 폐의 기운을 올리는 인삼 환기가 혈액의 질을 올리는 당귀 청군과 함께 주 치료제로 들어가야 하죠. 여기에 신장과 부신에도 양기를 올려주는 두충이나 파극, 육개까지 더해서요. 눈꺼풀 떨림을 고치는데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영화님은 앞에서 말한 약초들로 치료가 잘 되었냐고요? 당연하죠. 영화님은 한약으로 일주일분을 드신 후 눈꺼풀 떨림이 거의 90% 이상이 줄어서 제게 엄지척 해주셨어요. 실력 인정,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한약으로 눈꺼풀까지 혈액이 잘 돌지만 체력적으로나 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완전히 채워진 건 아니니 일주일분씩 2-3번만이라도 한약을 더 드셨으면 좋겠다고. 한약엔 혈액이 껄쭉한 것도 녹여주는 약초가 있으니 이참에 뱃살도 뺄 겸 음식도 건강하게 소식하면 혈관이나 혈액에도 더 좋을 것 같다며 한약을 좀 더 드셔보시길 권해드렸어요. 영화님은 기꺼이 한약을 더 드시겠다 하셨고, 혈관이 좋아지면 심장이나 뇌에도 좋을 테니 식습관도 약사님 말씀처럼 한번 바꿔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약을 3번 정도 더 드신 후 이후 특별한 재발 없이 몇 년 동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오늘 2-3달 동안 눈꺼풀 떨림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어 하셨던 영화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눈꺼풀 떨림이 한약으로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나는 마그네슘만 며칠 먹어도 눈꺼풀 떨림이 금방 낫던데 굳이 비싼 한약을 먹으라는 건가? 하시며 굳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어떤 병이든 병의 초창기에 그 근원을 다스려 다른 질환으로 진행을 막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에 저는 저대로 이미 40일이 넘게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면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보단 병의 근원적인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단순하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눈꺼풀 떨림이라는 만성병에 동양의학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도움이 되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